오늘은 보유세 강화가 단기에는 가격을 조정시키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에는 전월세가 오르거나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왜 생기는지입니다. 우선 지금 시장에서 단기 효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단기에는 분명히 움직입니다. 공시가격 오르고 세금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호가에서부터 급매가 섞이면서 조정이 시작돼요.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같은 데드라인이 걸리면 다들 계산기를 두드리죠. 다만 중요한 건 그 조정이 오래 가긴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 핵심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매물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격은 다시 잡힙니다. 제가 현장에서 겪은 상승 사이클도 결국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수님 말씀은 매매에만 초점이 맞춰져 보여요. 단기에 매매가가 잠깐 내려가도 중장기에는 전세와 월세가 폭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세가 역대 최고치로 치고 올라갔다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월세 평균이 151만 5천 원까지 갔고 공시가격 상승률도 서울이 18.67%로 컸습니다. 세금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데 이걸 단기 조정으로 착각하면 서민은 그냥 더 아파집니다. 그럼 이 정가 과정이 왜 중장기에서 더 강하게 작동합니까? 한수님, 이 부분에 대해 반론도 듣고 싶습니다. 정가가 된다는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 정가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임대인은 돈을 올릴 수는 있어도 공급을 늘려서 팔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2023년 폭락 때도 비슷했습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내려오자 거래가 멈추고 거래량이 다시 터지며 반등했죠. 결국 실수요가 돌아옵니다. 지금 시장 매수자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이라는 현장 감각도 있어요. 주식처럼 던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현장 감각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팔 수 없으니까 전가한다가 중장기 메커니즘이라고 봐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교수 말대로 보유세가 1% 오를 때 전세 보증금 쪽으로 약 30%, 월세 쪽으로 40에서 50%가 전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그리고 공급 부족이 그걸 더 가속합니다. 서울 주택 보급률이 93.9% 수준이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따라가기 어렵다고도 나왔고요. 결과가 뭐냐면 단기 매매 조정이 끝나기도 전에 전세가 줄고 월세가 올라가면서 가계 부담이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서부터는 논쟁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연님은 전월세 상승이 결국 매매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매매는 별개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생활비가 더 깎이면 어쨌든 내 집 마련 압력이 강해져요. 월세가 계속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어떤 시점에는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은 월세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잖아요. 기사에서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실거주, 의무 같은 조치 이후 임대 매물이 줄면서 월세 물건이 늘었고 어떤 단지는 전세 매물이 10건이 안 되고 월세가 2건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월세가 흔들리면 매매도 장기적으로 다시 지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연님. 매매가 전월세를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재상승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온도차가 큽니다. 강남 3구는 조정이 길어지고 성북구나 구로구 같은 중저가 지역은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죠. 광교, 하남, 평촌 같은 곳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에도 재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전국 동시 상승이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구간에서 다시 오르는 형태로 갈 겁니다. 보유세 강화가 매매 전체를 내리기보다는 수요 이동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그 수요 이동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더 가혹합니다. 한수님이 말하는 수요가 몰리는 구간 이 고가, 주택에서 멈출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공시가격이 강남과 한강벨트 쪽에 더 크게 오르고 세부담이 그쪽에서 먼저 체감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팔기보다 임대 방식과 가격을 바꿔서 버티려고 하겠죠.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오르니 월세와 전세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매물 잠김이 생기면 세금 압박은 더 오래 끌립니다. 그게 중장기의 불편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단기에는 세금 신호와 마감 때문에 매매 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장기에는
매물 잠김과 정가 구조 때문에 전월세가 먼저 부담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한수님, 이 장기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세금만 계속 던지면 결국 유동성을 끊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방향성입니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공급이 꾸준히 나와야 시장이 덜 흔들립니다. 지금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임대 동호수 추첨 같은 제도로 동력이 꺾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유세만 강화하면 단기에는 급매가 잠깐 나오고 끝입니다. 중장기에는 거래가 얼고 전월세만 비싸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면 한계가 큽니다. 저는 여기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결국 누가 내냐가 너무 자명해요. 임대인이 세금을 내야 하니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임차인이 받습니다. 기사에서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임대료 인상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전월세가 오르면 다들 똑같이 아파요. 특히 맞벌이 중산층도 월세를 올려주면 세후 100만 원이 생활비에서 빠지는 느낌이 된다고 하잖아요. 주거비 비중이 이미 14.7%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단기 매매 조정이 있었다고 해서 정책 성공이라고 말하면 중장기 고통을 가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유세 강화가 장기적으로 전월세 상승을 낳는다면 단기와 장기의 온도를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합니까? 단기는 거래가 흔들려서 가격이 조정되고 끝날 수 있지만 장기는 결국 공급과 대기 수요가 가격의 바닥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월세는 오를 수 있어도 매매는 대세로 무너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기 조정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보유세 강화는 장기에는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가가 누적되면 전월세가 먼저 뛰면서 다시 시장의 선택과 수요 이동을 바꿉니다. 결국 단기와 장기의 비용 배분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